안녕하세요. 건강채널 시니어입니다. 지난 8편에서 우리는 눈물이 나타내는 신호들을 배웠어요. 안구 건조증, 노안으로 인한 피로, 저녁의 누적 피로, 그로 인한 두통, 혈당과 혈압의 변화, 그리고 간 건강의 신호까지 말이에요. 눈은 정말 우리 몸의 모든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눈을 통해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눈 관리 방법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좋을까요?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관리가 오히려 눈을 망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열심히 관리했는데 오히려 눈이 더 불편해지는 경험 말이에요. 아니면 눈 보호에 좋다고 해서 자주 했는데 그 이후로 눈물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혹은 인공 눈물을 매일 사용했는데 눈이 더 건조해지는 역설적인 경험 말이죠. 많은 분들이 눈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따르세요. TV에서 봤다고, 신문에서 읽었다고,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요. 하지만 사실 좋은 습관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 관리도 이 말이 정확히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73세 정재현 할아버지는 지난 2년 동안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말 성실하게 노력했어요. 의료진이 권장한 모든 방법을 따랐어요. 따뜻한 물로 눈을 씻고,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찜질을 하고, 모든 것을 했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모든 노력이 오히려 할아버지의 눈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습관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을 때 의료진은 놀라운 지적을 했어요. 당신은 너무 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할아버지가 관리를 줄였을 때 눈이 다시 좋아졌다는 거예요. 세정 횟수를 줄이고 인공 눈물 사용을 제한하고 눈을 자연스럽게 쉬게 했을 때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눈물이 보내는 신호 시리즈의 9번째이자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뭔가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눈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 혹은 좋다는 방법을 따랐는데 오히려 눈이 더 불편해진 분들, 또는 인공 눈물에 점점 의존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 당신의 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긍정적일 거예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했어요. 아마도 제 주변에서 눈 관리를 가장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요. 처음 시작은 정말 단순했어요. 안과를 방문했을 때 의료진이 당신은 안구 건조증이 있습니다. 눈 관리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저는 그 조언을 마치 의학적 처방처럼 받아들였어요. 의료진이 권장하는 모든 방법을 나열해 드렸어요. 따뜻한 물로 눈을 씻기, 인공 눈물 사용하기, 따뜻한 찜질하기, 눈 운동하기, 휴식 취하기 등등.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마치 공부하는 학생처럼요. 그리고 저는 이것들을 모두 실행했어요. 아니, 단순히 실행한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실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제 논리는 이랬거든요. 의료진이 좋다고 했으면 더 자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이 제 실수의 시작이었어요. 먼저 눈 세정부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따뜻한 물로 눈을 씻으세요라고 했으니 저는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가장 먼저 욕실로 가서 눈을 씻었어요. 따뜻한 물을 깨끗한 수건에 적셔서 눈을 조심스럽게 씻었어요. 이때 저는 눈꼬리에 묻은 노폐물을 특히 주의 깊게 씻어냈어요. 일이 시작되기 전
정오 시간쯤 되면 저는 또 눈을 씻었어요. 오전에 활동하면서 눈에 묻었을 먼지와 노폐물을 씻기 위해서였어요. 점심을 먹은 후 오후 중반, 저는 세 번째로 눈을 씻었어요. 오후 활동에서 생긴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녁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저는 네 번째로 눈을 씻었어요. 깨끗한 상태로 잠을 자야 눈 건강이 좋다는 논리로요. 따라서 저는 매일 4번씩 눈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세정 방법도 꽤 철저했어요. 저는 단순히 가볍게 헹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눈을 씻었어요. 먼저 눈꼬리부터 시작해서 눈 전체를 따뜻한 물로 여러 번 씻었어요. 그 다음엔 눈꺼풀 안쪽도 씻었어요. 마치 얼굴을 제대로 씻듯이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지르면서 말이에요. 더 나아가 저는 때로 따뜻한 물만이 아니라 온도를 다르게 해서도 씻었어요. 먼저 따뜻한 물로 씻고 그 다음엔 미지근한 물로 헹굼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기도 했어요. 제 생각은 이랬어요. 온도 변화가 눈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할 거야. 그러면 더 건강해질 거야. 이것은 큰 실수였어요. 그리고 인공 눈물도 정말 자주 사용했어요. 의료진이 안구 건조증이 있으니 인공 눈물을 사용하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인공 눈물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2~3번 사용했어요. 약국에서 산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자주 인공 눈물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눈이 조금만 불편하면 저는 바로 인공 눈물을 꺼냈어요. 업무 중에도, 식사 중에도, 산책 중에도요. 얼마 안 가서 저는 하루에 5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심해졌어요. 하루에 7번, 8번, 심지어 10번 이상 사용하게 되었어요. 심할 때는 1시간에 여러 번씩 사용하기도 했어요. 눈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저는 반사적으로 인공 눈물을 꺼냈거든요. 그리고 제 인공 눈물 선택도 변했어요. 처음엔 약국 직원이 추천한 일반적인 제품을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강한 제품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제품 중에서 가장 진한 것을 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논리는 더 진하면 더 효과적이겠지였거든요. 결국 저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진한 인공 눈물 제품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따뜻한 찜질도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씻은 후 저는 따뜻한 수건을 준비해서 눈을 찜질했어요. 약 5분 정도요. 그리고 저녁에 또 찜질을 했어요. 저는 온열팩을 사용해서 저녁 10분에서 15분 정도 눈을 찜질했어요. 때로는 하루에 3번 이상 찜질을 하기도 했어요. 제 생각은 따뜻한 온열이 눈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줄 거야였어요. 그리고 눈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위아래 좌우로 눈을 움직이는 운동, 눈을 깜빡이는 운동,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보는 초점 운동 등을 했어요. 더 나아가 저는 온라인에서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모든 방법을 찾아서 시도했어요. 눈 마사지, 안경을 쓰지 않는 시간 만들기, 야외 활동 늘리기 등등. 결국 저는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눈 관리에 쏟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노력은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어요. 처음엔 눈이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았어요. 아마도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졌어요. 눈물이 자꾸 흘렀어요. 처음엔 눈물이 별로 나지 않았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할수록 오히려 눈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눈도 더 민감해졌어요. 조금만 자극해도 눈물이 흘렀어요. 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나왔어요. 조명이 조금 밝아도 눈물이 나왔어요. 더 심한 것은 인공 눈물을 많이 쓸수록 눈이 더 건조해진다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정말 역설적이었어요.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눈물을 더 많이 공급하는데
왜 눈이 더 건조해질까요? 그리고 가장 신경 쓰였던 것은 제가 인공 눈물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필요할 때만 사용하려고 했던 인공 눈물이 이제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인공 눈물 없이는 불편해졌어요. 마치 약물 의존증처럼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공 눈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제 눈은 인공 눈물 없이는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아내도 이것을 알아챘어요. 당신 눈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왜 눈물은 자꾸나? 라고 물었어요. 저도 답답했어요. 모르겠어. 의료진이 권장하는 것들을 다 하는데? 이라고 대답했어요. 결국 저는 다시 안과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과에 들어갔을 때 저는 좀 수줍었어요. 마치 숙제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려는 학생처럼요. 의료진에게 제 습관을 모두 설명했어요. 의료진님이 권장하신 따뜻한 물로 눈을 씻는 것을 매일 4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 눈물도 하루에 10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찜질도 매일 하고 있고 눈 운동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본 눈 건강에 좋다는 모든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을 다 듣고 나자 의료진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의료진이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씀했어요. 당신은 너무 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놀라웠어요. 제 기대와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네? 라고 물었어요. 내가 한 말과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적절한 관리를 권했는데 당신은 과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제 세정 습관을 먼저 지적했어요. 당신이 하루에 4번씩 눈을 씻는다고 했죠? 그리고 온도가 다른 물로 번갈아 씻는다고 했죠? 저는 네, 혈액순환을 위해서라고 대답했어요. 의료진이 설명했어요. 우리의 눈은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유지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 눈 깜빡임, 그리고 눈의 자연스러운 분비 기능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을 자동으로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의료진이 계속했어요. 하루에 4번 눈을 씻는 것은 이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자주 물로 씻으면 눈 표면의 미묘한 지질층이 손상됩니다. 지질층이라고요? 라고 물었어요. 의료진이 설명했어요. 우리의 눈 표면에는 3가지 층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기름층, 지질층, 그 다음이 수성층, 눈물층, 그리고 가장 안쪽이 점액층입니다. 이 중에서 기름층이 정말 중요한데 이 층이 눈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습니다. 만약 기름층이 손상되면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해서 눈이 건조해집니다. 당신이 자주 물로 눈을 씻으면 이 기름층이 씻겨나갑니다. 그래서 더 건조해지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제 실수를 깨달았어요. 의료진이 또 다른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온도가 다른 물로 번갈아 씻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온도 변화가 눈 표면의 혈관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마치 미니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요. 이것도 눈의 건조함과 민감함을 증가시킵니다. 의료진이 인공 눈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인공 눈물을 하루에 10번 이상 사용한다고 했죠? 네, 필요할 때마다 사용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의료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것은 정말 걱정되는 습관입니다.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하면 당신의 눈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의료진이 설명했어요. 당신의 눈이 인공 눈물을 계속 받으면 이제 자연스러운 눈물을 분비할 필요가 없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듯이 눈의 눈물 분비 기능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이것을 기능 저하라고 합니다. 의료진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하면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방부제가 눈 표면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방부제가 눈을 자극하면 당신의 눈은 방부제 자극에 반응해서 눈물을 분비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공 눈물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인공 눈물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고 더 강한 제품을 찾게 되고 결국 인공 눈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정확히 이 악순환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료진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제부터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첫 번째, 눈 세정은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만 사용하세요. 온도를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세정할 때는 가볍게 하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물로 부드럽게 헹굼만 하세요. 마치 얼굴 세정이 아니라 헹굼하는 느낌으로요. 두 번째, 인공 눈물을 줄이세요. 하루에 2~3번 정도만 사용하세요. 그것도 정말 필요할 때만요. 그리고 방부제가 없는 제품으로 바꾸세요. 일회용 인공 눈물 제품이 방부제가 없습니다. 의료진이 마지막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눈을 자연스럽게 쉬게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관리를 멈추면 당신의 눈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의료진의 조언을 들은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줄이는 것이 맞을까? 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철저하게 관리해온 습관을 갑자기 줄이라니요. 마치 약을 끊으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진의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었어요. 제 눈이 실제로 나빠졌거든요. 관리를 더 할수록 눈이 더 나빠졌거든요. 결국 저는 믿음의 도약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의료진을 믿기로 했어요. 과학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눈의 자연 회복 능력을 믿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줄인 것은 눈 세정이었어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만 하기로 했어요. 첫날 낮 시간에 제 눈은 좀 불편했어요.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의료진의 말을 상기했어요. 눈은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유지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았어요. 그냥 눈을 씻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줄인 것은 인공 눈물이었어요. 하루에 2~3번만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정말 필요할 때만요. 처음 사흘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눈이 불편할 때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인공 눈물을 꺼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습관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인공 눈물 제품도 바꿨어요.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제품으로요. 사흘이 지났을 때 뭔가 변했어요. 제 눈이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았어요. 5일째가 되자 이제 좀 더 명확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눈물이 덜 흘렸어요. 하루 종일 눈물이 흐르지 않는 시간대가 생겼어요. 한 주가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눈물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이전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어요. 눈도 덜 민감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더 이상 인공 눈물에 강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선택하는 기분으로 인공 눈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도 변화를 알아챘어요. 당신 눈물이 줄었네? 라고 물었어요. 2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어요. 눈물이 거의 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아침, 낮, 저녁으로 자꾸만 흘렀던 눈물이 이제는 특별한 상황에만 나왔어요. 눈도 훨씬 덜 민감해졌어요. 바람이 불어도 조명이 변해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제가 인공 눈물을 정말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였어요. 하루에 0에서 1번 정도만 사용했어요. 때로는 정말 필요할 때만 며칠에 1번씩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것은
제 눈이 자연스럽게 눈물을 분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인공 눈물 없이도 제 눈 자체가 충분한 눈물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휴지 상태였던 눈의 기능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눈의 피로감도 줄어들었어요. 이전에는 눈을 자주 관리하느라 더 피곤했는데 이제는 눈이 더 편했어요. 1개월이 지났을 때 눈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화되었어요. 눈은 정말 편했어요. 하루 종일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눈물도 완전히 정상 범위였어요. 필요할 때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눈의 자연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았어요. 제 눈은 이제 인공 눈물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안과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료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눈이 안정화되었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눈물의 분비량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눈 표면의 건강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첫 번째 교훈,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거였어요. 저는 눈 건강을 위한 것이 오히려 눈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더 많이 더 좋다는 공식은 눈 건강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교훈,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자 제 눈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지켰어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지능적이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세 번째 교훈, 의료진의 조언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의료진이 좋은 권장사항을 했지만 그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조언과 개인의 상황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번째 교훈, 때로는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2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회복은 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정말 강력한 깨달음이었어요. 다섯 번째 교훈, 우리가 받는 정보 중에는 좋다고 알려진 것도 사실은 개인차가 크다는 거였어요. 뉴스에서 봤던 눈 건강법, 친구가 추천한 제품, TV에서 본 정보, 모두가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정보를 받을 때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여섯 번째 교훈, 눈 건강의 기본은 복잡한 관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휴식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의학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좋다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불편해진 경험을 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과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더 많은 관리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 다음과 같다면 당신의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눈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눈물이 많아지고 있나요? 인공 눈물에 점점 의존하게 되고 있나요? 눈이 더 민감해지고 있나요? 관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관리를 줄여보세요. 세정 횟수를 줄이고 인공 눈물 사용도 제한하고 그냥 눈을 자연스럽게 쉬게 하세요. 당신의 눈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과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눈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3세 정재현 할아버지의 이야기 정말 어떠셨나요? 눈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눈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과도한 관리를 멈추자 눈이 다시 좋아졌다는 거.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은 눈 건강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치료, 더 많은 관리, 더 많은 노력 말이에요. 하지만 눈 건강은 다릅니다.
때로는 덜하는 것이 더한 것보다 낫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당신의 습관을 정말로 점검해 보세요. 눈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눈물이 오히려 많아지는 경우, 인공 눈물 없이는 불편한 경우, 눈이 자꾸 민감해지는 경우, 눈 관리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관리를 일단 중단해 보세요. 세정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인공 눈물 사용도 상당히 제한하고 그냥 눈을 쉬게 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눈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도한 개입은 이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좋다던 습관이 오히려 불편해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눈 관리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눈물이 줄어들자 몸이 같이 달라졌습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눈 건강이 개선되면서 우리의 몸 전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전체 건강의 중심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눈을 너무 과하게 관리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때로는 덜 하는 것이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